네, 우리 정부가 지난 18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에서 개최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가짜뉴스 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또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호주 대사, 다음 주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귀국을 했는데요. 여러 외교 현안 들었기 위해서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모셨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럼 외교 현안이 상당히 좀 많네요. 예. 먼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이게 폐막을 한 거잖아요. 사흘 동안 열렸고 네네. 이게 이제 어떤 회의인지 좀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민주주의 정상회의 의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예.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속 강조해 오시던 그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네. 로서의 위상을 이번에 좀 공고히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이번 정상회의에 실시간이나 또는 이제 사전 녹화 영상을 통해서 참여하신 정상들이 36개국이고요. 예. 그 밖에 이제 국별 그 영상을 통해 갖고 참석하신 정상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 예. 70개국이 넘는 정상들이 참석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예.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그런 국제사회 인식이나 평가가 분명하고, 네. 그리고 또 세계 민주주의를 증진해 데 있어서 한국의 그런 어떤 그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가 볼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번 정상회의 주제가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가 주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큰 주제 밑에서 AI 같은 신기술이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 또 민주주의 발전에서 청년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가짜뉴스 문제잖아요. 이제 이런 예, 예. 그 논의를 한국이 주도함으로 해서 그런 그 미래 세대 민주주의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한국이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 예.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아주 중요한 공약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1차, 2차 회의를 미국이 주도를 했었고, 이제 미국 밖에서 그 개최되는 3차 정상회의를 한국이 주도함으로써 한국이 바톤을 이어받은 셈이거든요. 예. 이것만 보더라도 그 어떤 가치 동맹을 기초로 해서 한미 양국이 강력한 동맹을 지금 견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방한했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한미 양자회담도 했잖아요. 네네. 예. 그 회의 내용을 보니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재확인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네.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한미 양국이 항상 그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그런 목표를 항상 견지해 왔습니다. 예. 그런데 또한 이런 목표를 견지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한미 양국이 노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서로 계속해서 협의를 해오고 있고요. 예. 이번 회담을 통해서도 바로 그 회담 당일날 북한이 또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예. 예.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해 나갈 것인지 예. 그런 전략적인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관련해서 푸틴 대통령이 이 북한 핵 보유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뭐 핵 우상국이라고 했나요? 그 표현을 왜 했다고 보세요? 핵 우산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한미 네. 양국의 목표는 항상 일관되게 견지해 왔고,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러시아도 참여를 해서 안보리 결의가 이루어졌고, 그러니까요. 그 안보리 결의에 보면 북한의 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어떠한 활동도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북한의 핵 개발을 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확고한 입장이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미국 등 우방국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라는 그런 길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전략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계속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 언급을 왜 했다고 외교부는 보고 있어요? 정확한 의도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조금 예. 신중하고요. 예.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요. 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입장을 견지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예. 최근에 우리 한국인 선교사 백원수 선교사가 지금 네. 간첩 편부로 구금이 돼 있잖아요, 러시아에. 네. 이런 일이 없었던 일 아닙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외교적인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현재 양국 간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예. 또 주 러시아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 안위가 걸린 사안인 만큼 신중하면서도 예. 적극적으로 그 협력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네, 적극적인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으면 언제쯤 뭐 귀환 소식이라든지 이거 들을 수 있을까요? 현 단계에서 예. 뭐 그렇게 예상을 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영사 조력을 제공을 하면서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걱정스러운 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한러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예. 근데 러시아가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네.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공조하에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 또 평화 회복을 위한 그런 노력에 동참하면서 예. 또 한편으로는 한러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 우리 국민 또 기업의 그런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러시아와 계속 소통을 하면서 네. 그런 걸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푸틴 대통령 모습이 나오는데 푸틴 대통령이 지금 5선에 성공을 했잖아요. 뭐 이번 선거 관련해서 뭐 공정하게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다 서방에서는 강력히 비판을 하던데 우리 정부 입장은 뭡니까? 우리 정부는 뭐 러시아 내 선거에 대해서는 예. 언급을 삼가하려고 합니다. 언급을 네. 삼가하려 한다. 네. 예. 외교부니까 더 신중하게 또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 푸틴 대통령이 5선에 성공을 했고 또 최근에 이제 북러 관계가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우리 외교부는 앞으로 어떻게 지금 대응할 생각이고 계획입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와 북한 간의 탄도미사일 포함해서 어떤 무기 거래도 네.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한반도를 넘어서서 세계 예,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행위이기 때문에 네. 즉각 중단돼야 된다는 게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인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 9월에 네. 이 러브 무기 거래에 관여한 그런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을 했고요. 예. 또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제공한 것 관련해서 이런 그 행위를 규탄하는 외교장 간의 공동 성명에도 우리가 참여를 했습니다. 아. 앞으로도 미국 등 그런 우방국하고 공조를 통해서 네. 지금 이제 예견되고 있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러북 간의 교류 협력 동향을 면밀하게 푸틴 대통령이 그 지금 방북할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언제쯤 계획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난번에 이제 북측에서 방문을 했을 때 초청을 했었고 예, 간다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 원칙적인 그 수락 입장을 밝혔고 그 예. 후에 상세한 계획이 나온 바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 동향을 저희가 주시해 나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외교부 1차관 모셨으니까 이종섭 호주 대사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종섭 호주 대사가 귀국을 했는데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요? 이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가 얼마 만에 한 번씩 열리는 회의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예. 이제 한국이 2022년도에는 170억 불, 또 예. 2023년에는 140억 불을 기록을 하면서 네. 세계 10대 방산 수출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우리가 2027년까지 4대 방산 수출국에 진입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 외교부, 국방부, 산업부가 방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왔고 예. 관련해서 그 주요국 방산 협력 대상 국가의 공관장들을 위한 별도 회의를 개최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해왔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통상 전체 제1공관장 회의가 개최가 되면 예. 그 공관장들에 대해서 이제 방산 그런 협력과 관련된 그 세션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네. 이 경우에는 예. 주로 일반적인 우리 한국의 방위산업 현황이라든가 예. 뭐 전반적인 그런 방산 수출 현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짧은 교육밖에는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요번에 이렇게 이제 그 중점 협력 대상 국가 공관장들이 직접 와서 뭐 관계 부처, 관계 기관 그리고 또 방산 기업까지 같이 해서 예. 회의를 하고 또 방산 기업 같은 경우는 직접 가서 시찰을 함으로 해서 네. 좀 더 그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 심도 있는 협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지난 3월 7일에 외교부 연례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7일에요? 네, 그때 이제 우리 기업의 뭐 수주라든가 진출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면서 그 사업의 성격이나 국가 특성상 정부 간 협력이 특히 중요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국가들을 어떻게 그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지 그런
중점 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예.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네. 이번 회의는 그런 지시를 이행하는 그 일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그 25일부터 열릴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네네. 주 월요일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요 국가 호주, 사우디아랍에미레이트, 인도네시아, 카타르, 폴란드 등이 함께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가 지금 결정이 된 겁니까? 네, 다 이제 계획은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왜 네. 비공개죠? 뭐 비공개라기보다는 이제 회의를 준비하면서 뭐 사실 제휴공관장 회의를 할 때도 예. 회의 전체를 다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 그리고 이제 조금 시일이 지나면서 그런 상세한 계획도 알려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우리 기자들이 취재를 좀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작년 9월에도 비슷한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는 화상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화상 회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그 중점 협력 공관장들이 직접 와서 뭐 대면으로 회의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 특히 방산 기업을 지방에 있는 방산 기업들을 방문을 해서 예. 시찰을 하고 방산 기업들하고 직접 간담회를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번에 그렇게 대면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뭐 지금 뭐 입국하는 장면 보고 계십니다만 부임한 지 11일 만에 이준석 대사가 다시 귀국을 했잖아요. 네, 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공수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출국했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그래서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출국 금지 조치가 돼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하지만 물론 대통령실은 모른다고 했는데 이 대사를 임명할 때요. 인사 검증할 때 출국 금지 조치가 돼 있는지 여부를 보통 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이미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힌 바 예. 있듯이 그 출국 금지 조치는 수사상 기밀이기 때문에 예.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예. 또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이종섭 대사의 임명은 이제 국방장관으로서 한 호주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기여할 부분이 많다는 점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예, 임명이 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언제까지 지금 이종섭 대사가 체류하게 되는 거죠? 뭐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먼저 좀 귀국하도록 그 지시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니 예, 예. 직전까지 그 국방장관으로서 방산 업무를 전체를 총괄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그런 회의에 앞서서 예, 예. 먼저 좀 그 각 부처하고 협의를 지금 어제 오늘간에 진행 중에 있고요. 진행 중에 네, 있습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방산 관련 공관장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호주가 미국 외에 그 우리가 2+2 외교 국방장관 회의를 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 회의가 지금 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회의 준비를 위한 그런 협의도 조금 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자막을 준비했는데 공수처가 이종섭 대사 소환 당분간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네. 이종섭 대사는 귀국하면서 공수처 일정 조율해서 수사 조사를 받고 싶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네, 그런 입장 분명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런데 지금 일단은 소환 조사가 당분간 어렵다고 했는데 그럼 조사 받을 때까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뭐 일정 다 마무리하면 다시 가는 겁니까?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방산 관련 공관장회가 일단 종결이 되고 나면 예, 예. 그 이후에는 호주 대사로서 예. 다른 일정들을 일단은 좀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호주 대사 일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 외교 예. 국방장관 외교 국방 회의와 회의요. 관련한 업무 협의를 좀 더 가질 예정으로 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2+2 회의가 원래는 4월 말이나 5월 초에 열리지 않습니까? 아직 날짜는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예. 대개 그 경우 매해 그때쯤 열렸었죠. 아니죠. 이거는 이제 아닌가요? 매해 열리는 회의는 아니고요. 예. 예, 하지만 그 대개 지금 그 정도로 시기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건 뭐 지금 요새 정치적 이슈가 돼서요. 예. 이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국방부 관련 수사를 하는 게 언제였냐면 올해 1월이었어요. 그때. 그리고 1월에 이제 그 관련 인물들에 대한 출입 금지 조치를 했다고 이제 뒤늦게 이제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안 알려졌다 지금 알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사 임명 과정에서 그 부분을 이제 대통령실은 몰랐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대사 임명할 때 그런 부분은 원래 인사 검증할 때 안 한다는 겁니까? 인사 검증은 이제 저희 외교부의 소관은 아니고요. 예,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출국 금지 조치는 수사상 기밀이기 때문에 예.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종섭 대사 아직 뭐 언제 출국할지를 잘 모르겠네요. 아직 출국 날짜는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의미 성과 이거 좀 듣고 또 외교 현안 짚어봤는데
4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도 열립니까? 언제 열립니까? 현재까지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예. 이제 막 3차 정상회의가 끝났으니까 회의 결과 등을 토대로 해서 4차 회의에 대해서도 미국을 포함해서 국가들 간의 협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